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LCC 관련주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삼성전기, 그리고 사마콘덴서, 그리고 아모텍,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5종목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순서가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 코스모신소재, 아모텍 정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가 지금은 제일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한다면은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1순위, 코스모신소재랑 아모텍이 2순위,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는 매매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가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준 양봉이랑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요건 간단히 알려드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안 올라왔어요. 바닥에 삼성전자 엄청 올라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다 이 두 종목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엄청 났죠. 이쪽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업종이, 일부 업종은 조금 올라 반등 나온 건 있는데 대부분 아직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을, 같은 업종군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실적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기대감이 없다. 2018년도에 컴포넌트 사업부에서 이제 MLCC 쪽으로 해서 다 이게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1조 컴포넌트 사업부가 1조 1171억이 나왔고, 그래서 1조 클럽 가입을 견인했고, 그리고 모듈 솔루션 이쪽으로 해서 플러스 이제 889억 흑자가 나왔고, 이제 기판 솔루션, 이제 PCB 쪽, 이런 쪽은 이제 마이너스 1879억으로 적자가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총 합산해서 겨우 이제 1조를 넘어갔다. 겨우겨우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MLCC만 보면 된다. 사실 실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쪽도 영향이 없진 않죠. 있긴 있는데 워낙 큰 쪽이니까 MLCC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미중 무역 전쟁 요 부분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계속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플 카메라 모듈이나 솔루션 쪽으로는 다 들어갔어도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증권사들 나오는 거 보면, 레포트 보면은 다들 이제 목표가 하향을 할 거예요. 하향해도 요 11만 원 위쪽에서 12만 원 이 정도는 다 되죠. 하향을 해도.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니라 부합만 해줘도 반등의 실마리는 나올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목표치가 저 위에 높게 설정돼 있으면은 이걸 부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러 다 낮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낮게 설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증권사들이. 그럼 여기서 비슷하게만 맞춰줘도 그래도 그리고 최악은 면했나 보다 생각할 거고, 만약에 소폭이라도 상향으로 나오면은, 좀 좋게 나오면은,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나 보다, 죽을 정도는 아닌가 보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업황은 당장 개선되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9,387억이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750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쭈루룩 해서 이제 내려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MLCC랑 카메라 모듈 쪽 안 좋다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MLCC 쪽에서 당장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건 전장용이라고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인데, 현재는 이쪽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IT 기기 쪽으로, 첨단 기기 쪽으로 돼 있다. 전자산업 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현재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1인
업계 1위는 무라타 같은 경우는 전장용을 요쪽을 줄이고 전장용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무라타 실적이 그래서 안 좋은 거다. 하지만 무라타가 기술력이 좋고 전장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무라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뭐 전력의 댐 역할을 하는 이런 MLCC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첨단기기랑 이제 전장용이랑 뭐 다 발전할수록 전기차랑 발전할수록 더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용 같은 경우 기존에 IT용 같은 경우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다들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불확실성 요거만 신경 쓰는데 이제는 5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적어도 20에서 30% 확대된다. 그러면은 뭐 최악으로 잡아도 800개에서 20%면은 860개니까 한 850개 정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최대로 잡으면은 1000에 30%니까 한 1300개 정도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보다 조금 덜 팔리더라도 MLC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전체는 덜 팔리더라도 MLCC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살아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게 올해는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고 내년쯤 되면은 이게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외에도 뭐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기기나 뭐 PC 노트북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대로 잡아도 한 13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장용 자동차 쪽은 전기차 쪽은 MLCC가 1300개가 아니고 13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배터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자율주행도 되고 이쪽에 통신도 들어가고 하면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13000개에서 더 늘어나겠죠. 이미 10배예요 이거 하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쪽이 이제 무라타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150도 이상 고온에도 견뎌야 되고 마이너스 55도 이상의 영하 55도 이상의 이하죠. 이하의 저온도 견뎌야 되고 진동이나 뭐 충격 습도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이제 열악하다. 그러니까 좀 더 좀 고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장용이 10배나 들어가는데 심지어 가격도 3배에서 10배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정도부터는 MLCC는 업황은 내년 정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위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게 매수를 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적어도 10만원 정도 여기 98,000원은 당연한 거고 여긴 이탈하면 안 되고 10만원 정도는 제압을 해줘서 위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야지 60일선도 제압하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는 매매 구간이 아니다. 왜?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밀려버리면 피곤하니까. 결국 저항으로 인식하고 그 최근 2주 사이에 쭉 밀려버렸죠. 확인되시죠? 삼성전기를 왜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10만원 회복해서 여기 안착하면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예요. 지금 여기를 이제는 기존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이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저항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요 아래쪽을 또 회복을 해야겠죠. 94,000원 위쪽으로 넘어와서 95,000원을 안착해주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98,000원을 넘어서 10만원을 또 안착해주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10만원 안착하는 것까지 지금 보면은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0%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자릿수 수익률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뭐 MLCC 같은 경우도 내가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에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금이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3년보다는 조금 짧게 뭐 한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매매의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을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좀 당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말씀드렸죠. 저항 바로 밑에는 저항을 돌파를 못하니까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제 제가 29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28일 날 요 결과 정도 있을 때겠죠. 이것도 52,000원 구간 이 구간을 자꾸 안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21선에서 자꾸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에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기랑 똑같아요. 이것도 밀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게 맞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한 3년 이렇게 보실 분들은 2-3년 최소 2-3년 뭐 길면은 한 5년 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실 분들은 좀 길게 보실 분들은 한 예를 들어서 난 2025년까지는 여유자금이라서 여기다 묻어놔도 괜찮아. 뭐 이러신 분들이야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요 위쪽에 49,000원 여기는 안착을 해야 되고 적어도 여기 안착하면 21선까지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적어도 52,000원은 넘어가 줘야 돼. 그래야지 뭐 61선을 돌파하네 마네 이렇게 싸우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52,000원을 돌파해서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은 사마콘덴서는 좀 기다릴 수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건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는 올라와서 좀 힘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요런 구간이다.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61선까지 올라탄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 아마 61선 올라탈 때쯤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52,000원 회복하면 61선 바로 위에 있거나 뭐 아래에 있던지 좀 늦으면 더 내려와 있던지 할 테니까 요 61선까지 올라탄 다음에 매매하는 게 안전한 것 같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대주전자재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제가 요걸 보고 말씀드린 거 요 기준 양봉이 나왔어요.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이쪽이 좋은 이유는 사막 콘덴서나 이제 삼성전기는 MLCG나 뭐 이런 쪽 콘덴서 쪽 그 비중이 워낙 높은데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수익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실적이 확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전기차 쪽 2차전지 쪽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2차전지 응급제용 뭐 실리콘 복합산화물 쪽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게 한 80억 정도 이제 그 매출이 나오는 거를 이제 2022년 이제 3년만 지나면 한 1천억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MLCC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 관련되고 재료 관련된 쪽이 나오니까. 그리고 MLCC 쪽은 물론이고 태양전지용으로 해서 전도성 페이스트 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핀도 은근슬쩍 껴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그래핀 쪽은 이제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제 갖다 붙이기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여기가 뭐 대장으로 나서거나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갖고 부각이 막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쪽은 국일재지랑 뭐 XINC나 뭐 아니면은 뭐 상보라던가 뭐 오렌트 전공 이쪽도 있었던가요? 꽤 많은 쪽이 이제 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거면 그냥 국일재지랑 SINC 상보 요 세 종목 정도만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정도고 개인적으로 상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지 국일재지랑 XINC가 더 센 거는 뭐 현재 뭐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테마 쪽으로 엮여 있는 쪽도 좀 있고 이제 산업화가 돼 있는 이런 전기차 분야도 있고 MLCC도 있고 그렇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워서 그러지 이 종목이 제일 강하다. 일단은 먼저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래량 붙여갖고 기준 양봉이 나왔고 그럼 이 양봉 이탈 안하고 16,000원 이탈하고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제일 기술적 레벨이 좋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 이런 종목이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자, 무섭게 올라서 벌써 22,000원 가까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주전자재료를 그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몇 분들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 오신 분들 꽤 계시는데 삼성전기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요거 말씀드려서 이제 뭐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는 2만 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단으로 2만 원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22,000원을 돌파해 줘야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위쪽으로 보통 2,000원 단위로 자꾸 뭔가 의미를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000원, 16,000원, 18,000원 보시면 14,000원에서 지지받았죠. 16,000원에서는 기존에 요 구간에서 의미를 좀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돌파한 다음에 한번 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면서 우려감을 내놓고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이렇게 거래량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돌파할 때 그 의미를 만들죠. 16,000원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18,000원 쪽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기존에도 지지받던 구간이니까 지지선을 이탈하면 올라올 때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을 받다가 요거를 멋지게 돌파를 했다. 최근에 그저께부터 해서 그저께 부처만 놓는 거 요거는 신뢰성이 안 갔는데 어저께 거래량 실어가지고 갭으로 뛰어가지고 장대 항봉 올려준 게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 2만 원만 유지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갭 나와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 뽑아주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 정도 올랐으면은 또 한번 여기 위에 한번 두들겨도 되고 아니면은 밑으로 해서 2만 원 여기 튼튼한가 이렇게 한번 흔들기 나와도 되고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선은 하단은 2만 원, 상단은 22,000원에서 22,000원 돌파하면 좀 더 가죠. 돌파 못하면은 거기서 한번 분할 매도하면서 밑으로 좀 밀리면 재매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확확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22,000원을 넘어가더라도 그 위에서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요 위에서 할지 아니면 2만원 구간 여기서 여기 흔들기가 나오면서 할지 그거는 좀 봐야겠죠. 이제는 조금 쉬어가야 될 구간. 종목이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까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휴식이 필요해. 쉬는 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m, 200m는 체력 좋으신 분들이니까 400m를 전력 질주해서 뛰어서 여러분이 4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심장도 벌렁벌렁 거릴 거고 다리도 이제 쥐가 나고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전력 질주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되고 심호흡도 좀 하고 해서 기력을 좀 보충하고 그래야지 또 다시 뛰겠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m를 확 뛴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기력이 얘가 조금 더 남았다, 매수세가 나왔다 그래서 요 위에 서실 거냐 밑에 서실 거냐 그거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도 똑같죠. 가다가 쉬고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죠. 힘들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얘는 오늘 거래량을 붙였기 때문에 거래량을 붙여서 이제 뭐 코발트 얘기가 나왔었죠. 일본 쪽에 뭐 코발트 쪽을 규제하면은 뭐 코스모신 소재 뭐 이런 쪽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코발트 가격 문제로 주가에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발트 가격이 쭉 밀리면서.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코발트를 규제한다면 이게 반도체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반도체가 지금 그 진짜 오랜만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죠. 그거는 일본의 소재 규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AMD에서 CPU 이제 신규 출시한 게 워낙 가격이나 성능이나 잘 빠져서 이것도 같이 작용을 했다. 여기서 소모가 돼요. 여기는 수요가 되겠죠. 수요가 되겠고 요건 이제 공급의 문제가 되겠죠. 수요와 공급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요는 갑자기 확 늘었고 공급은 줄어들게 생겼으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 코발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발트 가격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 부담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MLCC도 좀 공급 과잉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 이런 상황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 공급 과잉된 게 재고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대축이 다 부담이었지만 둘 다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코발트 같은 경우 일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14,000원만 이탈 안 한다 혹은 14,500원을 넘어서 위쪽으로 한번 뽑아준다 그러면 코스모신 소재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만 남은 거겠죠.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 차이겠지만 지금 21선 이렇게 내려서 완만하게 돌리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한 다음 주 정도에서
다음 주 후반에서 다다음 주 사이에 60일선하고 60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 60일선하고 20일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요 위쪽에서 좀 이제 한 번 정도 쉬었다가 여기 16,000원을 두들기더라도 그냥 막 날아가기보다 한 번 좀 쉬었다가 21선 올라오는 거 맞춰갖고 이렇게 다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이건 현재 추측이고 만약에 일본에서 정말로 뭐 규제한다는 얘기가 조금 강화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도 18,000원을 그냥 막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뭐 요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속도가 대주전자재료처럼 빨랐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속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참고 정도 하세요. 그리고 막 최악의 경우 여기 맞고 밀리면 또 피곤해지는 건데 일본에서 뭐 규제 왜냐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아주 단기간에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이제 뭐 협상을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말하자마자 오케이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악수하면서 끝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게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데 바라보는 게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합의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데를 봐야지 합의점이 도출되는데 보는 게 달라 지금 우리랑 일본이랑은 그죠? 보는 방향이 아예 다르잖아요. 요거는 시황 영상 참고하세요. 제 거 요 그 채널 오시면은 검정색으로 되는 게 시황 영상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종목 영상이고 종목이나 이제 요렇게 지금처럼 섹터 정리해 드리는 거 2주 전에 올려드린 거 있죠? 여기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신 소재는 대주전자재료처럼 빠르려면은 지금처럼 일본이나 이런 이슈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약할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만큼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제일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모텍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얘는 21,000원 여기만 안착해주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지수 영향력이랑 뭐 해가지고 좀 밀렸어요. 수급이 뭐 안 받쳐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밀렸는데 얘는 21,000원만 이렇게 회복을 해줘서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21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리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완만해서 꼬리를 말아 올릴 거예요. 그리고 61선 내려오니까 그럼 다다음 주 정도에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만 여기서 잘 버티면은 요 상단 부분만 잘 넘어가준다. 22,500원 정도 되겠 것 같은데 요 구간만 딱 넘어가주면 또 24,500원까지 또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넘어간다 치면은 얘는 위쪽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대신 21,000원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요. 지금 뭐 얼마 안 나왔죠. 500원만 올라가면 되는데 500원도 안 나와서 350원인데 위쪽에 61선까지 생각해서 5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만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맞고 밀리면은 피곤해지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여기 만약에 아모텍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고 한 22,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을 건데 여기를 넘어가 주느냐는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고점을 이렇게 뭐 좀씩 낮춘다고 치면 고점을 조금씩 낮춘다고 치면은 2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22,000원 부근, 22,000원 돌파 시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맞고 밀려서 21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마중 나갔다가 가는 게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간다고 치면은 아모텍도 여기서 그냥 바로 돌파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대응 방법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대응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사마콘대선 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이게 종목이 크니까. 근데 그렇게 이 종목을 정말 단기 급등주라고 보고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94,000, 95,000 여기 좀 여유 있게 보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작년에 뭐 한 13만 15만 이렇게 위쪽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리세요. 여유 있게 난 3년 기다린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은 제가 볼 땐 그분들도 감히 예상하기에는 플러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당장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 거기를 넘어간다 그건 모르겠어요.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일단 올해는 여기 11만 5천원 요 구간만 넘어가줘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정도만 가져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면 올해는 기업이 좋아지는 기는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렇게 자꾸 규제가 나오면은
또 모르겠죠. 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뭐 수요층이 계속 올라가고 수요가 되고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물린 분들이라면은 한 2, 3년 정도 생각하고 들고 가세요. 최대 한 5년까지. 2025년 부근까지라도 생각하고 가져가시다 보면은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저는 한번 정리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종목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교체할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랑 뭐 같이 해서 발표 나오고 하면은 그게 반등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실적이 실망만 안 나오면 돼. 실망이 나오면 좀 기분은 나쁘겠죠. 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더 빠른 쪽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5G 계속 말씀드렸었고, 올해 초에도 반도체 이게 제일 짱짱하다, 이게 제일 안정적이다 계속 말씀드렸었고, 1월에 미세먼지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몇백 %씩 갔죠. 그쵸. 그리고 5G는 뭐 너무 많이 갔고, 이것도 몇 건 갔고, 여름 관련주도 꽤 많이 올라갔고, 그동안 뭐 소개해드린 것들이 워낙 많았죠. 그래핀 쪽도 정리해드려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세요라고 가격도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가격에서 반등 나와서 거기서도 좋은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올해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서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교체 매매를 하거나, 요 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려울 뿐이지 성장성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시간을 좀 길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 종목 옮기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관심 종목 오픈해 드리는 거 있죠. 뭐 계좌 만드시면 증권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걸 보내드리면은 현재가로해서 이제 올라오고, 이제 뭐 수익률이랑 다 증권사에서 집계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채널 오시면은 채널 홈에 오시면 여기 무료 따라하기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이게 조건이 상향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삼성전기나 뭐 이런 지금 현재 좀 잘 안 가는 섹터들 있죠. 요거만 구분하시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있느냐. 저는 MLC나 뭐 전기차 이런 쪽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성장성에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전기차도 그렇고 MLC도 그렇고 이쪽은 성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고 했죠. 대신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태클 들어오는 쪽들 있죠. 그런 쪽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도 꾸준한 성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시장을 뺏길 우려가 있는 쪽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철강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고, 뭐 그 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선은 제가 최근에는 LNG선 요쪽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할 정도는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황 정리해드리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여기 관심 종목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할 때마다 지금은 요런 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전에도 요걸로 보셨잖아요.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나은 것 같고, 코스모신 소재랑 그 다음 아모텍이 나은 것 같다 했는데, 아모텍은 적어도 안 밀렸죠. 지금 결과로 보면 딱 나오죠. 대주전자재료 대장주성 움직임을 보면서 아예 급등을 해버렸고, 코스모신 소재 요것도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봉 하나 뽑아주면서 양호한 모습 다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아모텍 얘기했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도 밀리지는 않고 있죠. 크게 안 밀리고 있죠. 근데 제일 안 좋다고 했던 삼성전기랑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밀려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거죠. 이게 바닥권이라고 하긴 그러네. 쭉 밀려갖고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을 뚫고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가 레벨 같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니까 뭐 이런 영상을 계속 꾸준히 받고 싶다. 받아서 나는 공부하면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보시면 여기 구독과 알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댓글 다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 터치해서 숫자 3 눌러주시면은 잘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주가 지나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온 다음에 AS 같은 경우를 해드리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제가 신이 아니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신을 자꾸 원하시는데 이 종목 그냥 딱 찍어서 이거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이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해드릴 수 있죠. 예측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아니면은 저 점집을 찾아가시는 게 빠르다. 예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 분석이나 뭐 제가 생각한 것들 예상한 것들이 틀렸다고 해도 틀린 다음에 틀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주전자주를 어떻게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그 다음 상황에서도 분석된 자료를 알려드리니까 꾸준히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혼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관심 종목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의해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는 건데 회원 가입하셔도 저희가 강요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돈이라도 들어오니까 원래 4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고 5월에 사진 찍고 이제 딱 끝났으면은 하반기에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고 대신 이제 미국에서 돈을 풀고 있죠. 금리 인하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돈의 힘으로 조금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시황을 안 올려드려서 이 영상에다 같이 일부를 얹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